안녕하세요. 세퍼니의 행복한 가의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은 결혼한 걸 후회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을 해서 후회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당장 그만둬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했는데 경제적인 폭력이 심각한 경우 결혼을 후회합니다. 이것이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례인데요. 남편분이 원래 결혼 전부터 굉장히 인색하기로 소문난 남자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결혼 전 아내는 이분이 그래도 나한테는 연애할 때 돈을 그렇게 아끼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먹거나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너무너무 인색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나한텐 그러지 않으니까 결혼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말투란 건 나쁜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단 6개월 만에 이 아내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수를 몽땅 싸서 도망을 갑니다. 이혼을 정식으로 요청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모든 짐을 싸서 나가게 되는데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모든 혼수품을 내리고 그 혼수품을 내려서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 이유는요, 이 남편분이 아내에게 하루에 5,000원을 주는 겁니다. 5,000원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반찬거리를 준비하고 네가 쓸 수 있는 거를 쓰라고 하는 거죠. 뭐 조금 버티다 보면 괜찮겠지 했는데 절대로 경제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남편이 주는 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점차 생활해가면서 남편의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 생활비를 주는 부분이 좀 그래도 확대되어 갈 거라고 믿었는데 6개월째 달라지지 않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게 이혼이 진행되고 둘은 이혼을 합니다. 의외로 경제적인 폭력이 가해지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로 있는 경우 그 경우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해외로 주재나 또는 이민을 간 경우 아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남편들의 경제적인 폭력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폭력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아끼고자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내 자유자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조정을 하고자 억제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심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에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자유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에서 나오고 싶고 결혼에 대한 후회가 커지는 거죠. 두 번째,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시댁에 너무 자주 갈 때 결혼을 후회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결혼을 깨고 이혼하고 싶을 정도가 될지 안 될지는 시댁 식구들의 반응에도 달려있고 남편이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많은 부분이 좌우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 1박 2일씩 시댁에 가서 잠을 자고 명절에는 가서 또 자고 생신에 가서 또 자고 또는 가족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한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오셔서 그 문제를 호소하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시댁에 자주 가고 안 가고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시댁에 갔을 때 시어른들, 친척들의 태도와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 또는 그것에 힘겨움을 호소하는 아내를 남편이 어떻게 케어해줄 것인가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거기에 자주 가는 것이 싫지 않고 그것이 결혼을 후회하는 이유에 반드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댁에 자주 가는 것이 결혼을 후회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사실은 며느리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 그것을 이해 못하는 남편의 반응,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관계든 간에 너무 잦은 밀접한 교류는 어느 한쪽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거리가 필요하고 또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한데 시댁과
너무나 잦은 교류를 할 때 시댁들의 태도가 며느리를 경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지 않을 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가족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편해서 말 막했다. 말 편하게 한 거지 너 싫어서 그런 거 아니다. 너 왜 그렇게 애가 엉덩이가 크냐? 뭐 이런 식의 뭐 신체적인 말도 막 하셔놓고는 난 너 편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건 본인이 편하신 거지 며느리는 편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조금 후회가 덜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댁 어른들은 편하고 며느리는 불편할 수 있다는 한국 문화 또는 서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댁에 너무 자주 갈 때 예전에는 데이트 시간이었던 명절이 결혼 전에는 명절에 만나서 데이트하던 남편이 이젠 날 데려가서 앞치마를 둘러줄 때 과연 나 이 결혼 잘한 건가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합니다. 세 번째, 결혼해서 후회하는 경우 알고 보니 빚이 많을 때입니다. 그거는 남편이 빚이 많을 때나 결혼했는데 아내가 빚이 너무 많을 때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결혼하고 보니 빚이 8천이 있었더라, 5천이 있었더라. 너무너무 기함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기 결혼 아닙니까? 하고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 빚이 뭐야? 라고 물으면 얘기를 합니다. 너 만나느라고 너 들고 있는 샤넬백 그거 대출 받은 거 그 네 백 산 거야 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내분들은 나 너 만날 때 예뻐 보이려고 내가 입은 옷들 그걸로 산 거야 빚내서 산 거야 너한테 이뻐 보이려고 그런 걸 지금 나한테 화난다고 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딱히 뭐라고 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처럼 소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아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분들이 방향을 틀어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하십니다. 빚이 너무 많을 때 이혼을 결정적으로 후회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앞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경제적인 폭력이 심각할 때, 시댁에 너무 자주 갈 때, 빚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을 때, 결혼 초라면 빠르게 돌아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놓고 인고의 시간을 지냈는데 지금 뭔가 아이들도 있고 가정을 깨기는 어렵다면 그 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것. 경제적인 폭력 속에는 결혼 생활을 하시면 되고요. 시댁에 자주 가는 문제는 거리두기를 하셔도 좋고요. 빚이 너무 많은 문제는 가계 분리를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